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랜만에 돈은 없지만 무엇을 갖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피나커 시계를 다루는 것도 꽤 오랜만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경하셨을 것 같은 파네라이 라디오미르 캘리포니아라는 시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그 시계에 대한 완전히 1:1 카피는 아니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꽤 괜찮은 스피나커의 시계를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다이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죠. 캘리포니아 다이얼이란 10시에서 2시까지는 로마자, 그리고 4시부터 8시까지는 아라비아 숫자로 인덱스를 표시한 다이얼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이름이 캘리포니아 다이얼이었던 건 아니고, 왜 이 다이얼이 캘리포니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지에 대해선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장 지지받고 있는 가설은 1970년대에 빈티지 롤렉스 시계에다가 커스텀 다이얼을 만들어주던 캘리포니아의 시계 수리업자가 기원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컬크 리치라는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시계 수리업자가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섞은 다이얼로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 사람이 많이 만들었던 이 다이얼의 이름이 캘리포니아 다이얼이 됐다고 하는 거죠. 1980년대에 롤렉스 버블백 시계를 많이 팔았던 LA의 딜러가 이 이름을 유행시켰다는 설도 있고, 1930년대, 40년대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롤렉스 버블백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이 이름이 캘리포니아로 정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가설만큼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캘리포니아 다이얼의 시계는 아무래도 파네라이와 롤렉스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3646이라는 레퍼런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시계들의 일부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롤렉스는 그보다도 몇 년 전인 1934년에도 캘리포니아 다이얼을 사용해서 시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3595라는 레퍼런스 번호를 가진 오이스터 퍼페추얼 시계, 일명 버블백 시계에도 바로 이 캘리포니아 다이얼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시계는 32mm에서 34mm에 이르는 아담한 사이즈의 후디드 러그와 버블백을 채택하고 있는 나름대로 재밌게 생긴 시계였습니다. 1936년에 이탈리아 해군이 특수 잠수 부대를 위한 다이버 시계 제작을 파네라이에 의뢰를 했었고, 방수 시계 제작 기술이 없던 파네라이가 롤렉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그루포 감마의 벵가드 브론즈 리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롤렉스가 생산한 케이스와 무브먼트에다가 파네라이가 제작한 다이얼을 붙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47mm 케이스의 큼직한 파네라이 라디오미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646이라는 레퍼런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시계는 2533이라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시계에 이어서 두 회사가 협업을 통해서 만든 두 번째 시계인데요. 1938년에 시작돼서 1950년대 초까지 생산이 됐었습니다. 이 모델은 타입 A에서부터 G까지 6가지 변형이 있었고요. 유명한 캘리포니아 다이얼은 타입 E의 일부 모델에 들어갔습니다. 롤렉스와 파네라이가 오로지 특수부대원들을 위해 생산했던 시계니까 애초에 숫자가 별로 없는 편인데, 타입 E의 캘리포니아 다이얼 시계는 더 희귀해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시계가 27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2017년 소더비의 경매 기록을 보니까 75,000불 정도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더 최근의 기록은 찾지를 못했는데, 빈티지 시계니까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대체로 6만 불에서 12만 불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롤렉스는 이 캘리포니아 다이얼로 1941년에 특허 출원을 해서 1942년에 특허권을 확보했습니다. 특허의 요점은 숫자 인덱스를 두껍게 만들어서 야광 도료를 더 쉽게 두텁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왜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한 다이얼에 같이 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특허 출원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은 롤렉스의 이 40년대 특허권은 이미 60년대 이르면 다 소멸이 됩니다. 파네라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계 회사들이 다 롤렉스의 허락 없이 캘리포니아 다이얼로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파네라이는 2011년부터 라디오미르 캘리포니아의 복각판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7,800유로 정도의 가격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서 1930년대와 50년대 사이에 롤렉스와 파네라이가 만들었던 시계의 오마주를 제일 좋은 품질로 잘 만드는 회사는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싱가포르의 그루포 감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루포 감마도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가격대가 아주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루포 감마보다 조금 더 만만한 가격대에서 파네라이의 라디오미르 캘리포니아 오마주를 찾는 분이라면은 오늘 이 스피나커에서 나온 헐 리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카피가 아니라 스피나커 특유의 해석이 가미된 부끄럽지 않은 시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나커는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저희 채널이 스피나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을 포기를 하고 최대한의 할인율을 가진 쿠폰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생활30이라는 30% 할인 코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피나커가 얼마 전에 공식 파트너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파트너들한테 지급하는 할인 코드의 할인율을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30이라는 할인 코드는 살아있지만은 20%까지밖에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 채널에도 스피나커의 다른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커미션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스피나커 시계가 마음에 드시고 저희 채널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생활30 코드를 활용하셔서 스피나커 시계를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할인율에 할인 코드를 어디선가 구하셨다면은 그걸 쓰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정보, 링크, 할인 코드 등은 다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스피나커가 리뷰를 위해서 저에게 보내준 시계는 펄 캘리포니아의 일반 모델이랑 택티컬 모델 두 개인데요. 이 일반 모델은 제가 리뷰를 준비하는 중에 안타깝지만은 거의 품절이 됐습니다. 스피나커의 신제품들이 요새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아직 완전히 품절이 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택티컬 모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판과 택티컬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군용 시계의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이 택티컬 모델이 더 예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반판이 먼저 품절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가는 두 모델 다 275불인데요. 20% 할인이 되면은 220불이 되고 한국에 올 때 관부가세가 한 18.8% 붙는다고 생각하면은 환율에 따라서 30만원이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할 것 같습니다. 펄 캘리포니아의 케이스 너비는 42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mm고요. 이 시계가 사각형 케이스라서 원형 케이스에 비해서 커 보이는 시계인 건 사실인데 다른 파네라이의 오마주 시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짧아서 수치상으로 들리는 것보다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목에 두꺼비를 올려놓은 것처럼 통통하고 어딘가 둥글둥글한 스피나커 시계 특유의 귀여운 느낌이 이 시계에도 다소 있습니다. 원조 3646의 경우에는 와이어 러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스피나커 시계의 러그는 일반적인 시계의 러그 형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언급을 해두겠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나 형태상으로 보나 1대1 오마주라고 보기에는 힘든 시계입니다. 세이코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라서 두께는 다소 두껍습니다. 15.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95g 정도가 나가고 러그의 너비는 22mm입니다.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을 일반판이든 택티컬이든 다 선택을 했습니다. 22mm로 시작을 해서 20mm로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택티컬 시계의 경우에는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필드 시계처럼 해놨습니다. 고정 시계 매트한 검정색 베젤은 티타늄 카바이드를 PVD 도금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검은색의 PVD 코팅이 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젤부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 러그 정면에는 세로 방향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에는 반짝반짝하게 폴리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티컬은 조금 더 진지한 군용 시계의 느낌을 풍기고요. 일반 모델은 스피나커 특유의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든지 전적으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판은 현재 품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메일 알림을 신청을 하시고 한참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판의 케이스 외관이 더 끌리시는데 캘리포니아 다이얼에 특별한 로망 같은 게 없으시다면은 동그라미 인덱스를 채택을 하고 있는 다른 헐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요. 다이버 시계의 용두처럼 풀고 잠글 수 있는 용두는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에 스피나커 로고가 그려져 있는 사인드 크라운이고요. 측면에는 코인 엣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00m 방수라서 본격적인 다이버 시계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용두 잠금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거고, 일상적인 활동이나 가벼운 물놀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시계로 생각이 됩니다. 돔 형태의 시계 유리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라 강화 미네랄 크리스탈 유리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안 쓴 게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내부에 무반사 코팅은 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한 시계 유리입니다. 뒷면은 스크루인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인데요. 두꺼운 무브먼트 때문에 케이스백도 다소 두툼하게 나왔는데 착용감이 나쁘지 않을 수 있도록 케이스백의 형태는 둥글고 완만하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뒷면 유리에다가 스피나커의 삼각도 형태와 파도 문양을 그려놨는데 이건 좀 디자인 실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브먼트의 내부가 이 문양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럴 거면 왜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채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계의 다이얼은 정말 특이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파네라이 오마주들은 원조를 따라서 다이얼 2개를 겹친 샌드위치 다이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그라미 인덱스를 채택한 헐의 다른 모델들도 샌드위치 다이얼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헐 캘리포니아 에디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화강암의 표면을 보는 듯한 우들두들한 검은색 다이얼에 인덱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다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화강암 같은 표면 처리의 다이얼은 특히 햇볕 아래서 더 멋있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실내등이건 야외에서건 빛 반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시간을 더 읽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티컬 모델에는 캘리포니아 다이얼 특유의 회색의 철도 모양의 챕터림에 두툼한 인덱스를 붙였고, 칼날 모양의 시분침, 그리고 롤리팡 모양의 초침, 심지어 야광 도료까지 다 회색조로 맞춰놨습니다. 택티컬, 즉 전술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시계라는 이름을 걸맞게 적의 눈에 절대 뜨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톤의 다이얼을 갖고 있습니다. 검은색 다이얼에 회색 인덱스와 시분 초침이 잘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비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워낙에 인덱스가 커서 생각보다는 잘 읽힙니다. 일반판에는 베이지색의 챕터링과 인덱스, 시분 초침을 사용을 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폴리시된 스피나커의 로고를 붙여놨고,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 300비트, 100m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3시 방향에 테두리 처리가 된 날짜창이 있는데 다이얼 색깔과 맞춰서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그려진 날짜창입니다.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다이얼의 매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스피나커만의 느낌을 부여하는데 성공한 다이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NH35A가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리뷰한 포이보스의 웨이브마스터와 같은 무브먼트인데요.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고, 그 진동수는 1초에 6번 움직이는 초침으로 표현이 됩니다. 파워 리저브는 41시간이고요. 수동 감기와 핵 기능을 제공을 하고 양방향으로 다 동력을 줄 수 있는 로터라서 중저가 시계에 들어가는 일본 무브먼트 치고는 많이 조용합니다. 미오타나 오리엔트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보다는 확실히 많이 조용하고요. 일 최대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인데 보통은 그보다는 많이 정확합니다. 택티컬 시계의 경우 제가 측정했을 때 하루에 플러스 6.6초 정도가 나왔고, 일반판은 플러스 15초 정도의 오차가 나왔습니다. 용두의 움직임은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잡기 좋은 크기고요. 용두 나사가 다소 타이트한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은 용두를 풀고 잠그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세이코 무브먼트의 명성답게 이상하게 동작하는 부분 없이 날짜와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쯤 뽑아서 아래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날짜창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뽑으면은 해킹이 되죠. 분침은 시원시원하게 돌아가고, 또 이제 다 맞췄을 때는 힘을 좀 가해가지고 돌리면은 용두가 들어갑니다. 이 시계의 야광은 그럭저럭입니다.
같은 회사의 크로프트처럼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웩 수준처럼 나쁘지도 않습니다. 빛을 잘 쬐어주면은 잠깐 정도는 꽤 밝은 야광이 나오고요. 택티컬 모델이 아무래도 회색의 야광 도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야광이 어둡지 않을까 다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계줄은 택티컬 모델의 경우에는 가황된 천연 고무줄이 사용이 됐습니다. 기분 나쁜 고무 냄새는 전혀 나지가 않고 바닐라 향이 나는 고무줄입니다. 적절한 부드러움과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서 보네토 신투리니라는 회사의 고무 시계줄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줄입니다. 바닐라 향도 그렇고 일반 모델에는 스피나커 특유의 방수 가죽줄이 사용이 됐습니다. 방수 처리를 한 가죽이라 다소 뻣뻣하지만은 두께도 좋고 촉감도 좋고 이 가격대의 시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죽줄입니다. 그래도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택티컬 모델의 고무 시계줄이 방수 가죽줄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시계의 버클 다 케이스와 색상과 마감을 똑같이 맞춘 탱버클이고요. 스피나커의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파네라이 시계의 우람한 버클이 아니라 조금은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고정핀은 두텁고 튼튼하게 나온 그런 버클입니다. 그러면 총평입니다. 큰 돈을 쓰지 않고 파네라이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파네라이 스타일이긴 한데 너무 크지 않은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 너무 베낀 티가 나지 않는 약간은 독창성이 가미된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 평소에 편하게 차고 다닐 수 있고 읽기도 쉬운 일상용 시계를 찾는 분들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네랄 크리스탈을 사용한 거라든지 100m밖에 미치지 못하는 방수 성능이라든지 용두나사의 품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주 살짝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돈을 더 투자하셔서 그루포 감마로 가시면은 가격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다 이 시계보다 낫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시계가 가격이 많이 착하다는 걸 감안하면은 이 품질은 절대로 같은 가격대에서 나쁜 품질의 시계는 아닙니다. 가성비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랑 비교하면 매우 뛰어나지만은 다른 스피나커 시계랑 비교하자면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여러 개의 스피나커 시계를 경험해본 바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사용 유무나 용두나 야광의 퍼포먼스 같은 면에서 스피나커 시계 중에서는 크로프트가 제일 품질이나 가성비 면에서 뛰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캘리포니아 다이얼에 크게 로망이 없으신 분들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다른 스피나커 시계를 찾아보시면 더 만족스러운 가성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헐의 캘리포니아 시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